자, 네 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4페이지가 되겠고요. 저번 시간부터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번 시간은 정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리수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유리수에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했죠. 정수는 분수로 표현할 분수나 소수가 아닌 애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나 소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어찌됐든 정수를 포함해서 분수나 소수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는 거죠. 그 수직선이라는 거부터 이제 배울 건데요. 수직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이상이하 표현을 할 때 잠깐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는 안 배우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라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배우고요. 그리고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부등호의 이상이하, 이것까지 다 할 건데,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비해서는 길게 될 겁니다.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도 저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왼쪽이면 음수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오른쪽이면 우리는 양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 잘 해주시고요.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도 잘 이용해 주세요. 아무튼 이 오른쪽에 우리가 그래도 뭐를 쓰냐면 양의 정수들을 나열할 거예요. 이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쓸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수직선 위에는 당연히 이 정수들을 쓰고 음의 정수들을 쓸 건데 0도 있고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유리수일 거란 말이야. 이 유리수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고요. 그게 이거 수직선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리수라고 배웠다면 3이라는 애는 여기 찍으면 끝이야. 마이너스 2는요? 찍으면 끝이라니까? 이게 3이 나타내는 점이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나타내는 점,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대응한다고 말을 해요. 완전히 수학적인 용어죠. 3에 대응하는 점, 그걸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2분의 1을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거야. 그런 거를 배울 거라고. 그런 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수직선 위의 표현이라고 해서 제가 좀 그려와 봤어요. 좀 투박하지만 여기에 진짜 엄청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가운데 대충 제가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1, 2,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수를 이렇게 나열하라고요. 0보다 왼쪽은 음수로 채워주시고요. 0보다 오른쪽은 양수. 근데 그 양수 중에서 우리가 양의 정수, 왼쪽 음의 정수만 딱딱딱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숫자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 E라는 점, F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은 플러스 5라고 할게요. 이거 너무 쉽죠? A는 어떻게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되냐면 이게 A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완벽합니다. 와우. 너무 쉽죠? 플러스 5 여러분들 해볼래요? 했나요? 여기다 찍으면 돼요. 이걸 B라고 하고요. 가로 열고 플러스 5 또는 5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C부터 문제인데 예를 들어 C가 2분의 3이라고 해보고요. D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고요. E는 뭐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5는 너무 쉬워요.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5분의 8 이런 거 해볼게요. 좋네요. 좋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수를 표현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라 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마스터 하셨잖아. 어느 정도 저랑 함께 했다면 1과 2분의 1이잖아.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에서 2분의 1만큼 크게 가는 거예요. 1에서 2분의 1만큼 크게 가는 거야. 크게 간다는 거는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요. 작게 간다는 거는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에다가 2분의 1만큼 크게 가는 거야. 플러스기 때문에.
1에서 여기가 1이 시작이야. 1이 시작이야. 근데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한 칸을 두 개로 쪼개서요. 두 칸 중에 한 칸만 가면 돼요. 여기입니다. 이게 2분의 1이에요. 한 칸만 가야 돼요.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1에서 2분의 1만큼 간 거죠. 이거를 C라고 하고요. 원본 형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D를 표현할 건데요. D는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이번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작아지니까 왼쪽에 세 칸 중에 한 칸만 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세 칸 중 내가 가볼게. 세 칸으로 쪼개. 그 중에 한 칸만 가야 돼. 3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점을 우리는 D라고 할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3분의 7 원본 형태, 항상 원본 형태를 써야 돼요. 이게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세 칸 중에 한 칸만 가게 될 것이야. 그게 D야 이거예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 거예요. 한 번에 이해하시면. 세 칸 중에 한 칸. 오케이. 이 표현 해볼까요? 다시 검정색으로. 세 칸 중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왜냐면 플러스기 때문에 0에서부터 1이 안 됐잖아 얘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3분의 1은. 세 칸 중에 한 칸만 가시면 돼요. 플러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 칸 중에 한 칸. 여기죠. 여기가 이 원본 형태 3분의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마이너스 1과 5분의 3. 2,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데 5칸으로 쪼개래. 1, 2, 3, 4, 5. 그 중에 몇 칸만 왼쪽으로 가래요. 왜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니까. 작아지는 거니까 3칸만 가래요. 아하, 여기네요. 여기가 F고요. 이게 마이너스 5분의 8. 원본 형태 그대로 써주세요. 어떻습니까? 대분수로 고쳐서 어디서 시작해서 몇 칸 가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몇 칸 가는지,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고요. 플러스는 오른쪽 가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니? 방금 제가 했던 이 표현 방법을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쌤, 잠깐 뭔가 놓친 것 같은데 다시 영상 돌려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이 원리는 한 번밖에 설명 안 해요. 영상 멈추시고 필수 문제 6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34페이지 있어요. 여기다 풀고 다 옮기는 거 아시죠? A라는 점을 대응하는 수를 쓰면 여러분들 먼저 풀었어요? 이건 반대예요. 점을 먼저 알려주고 당신들이 추적해라 이거야. 마이너스 4고요. B는요. 왼쪽으로 간다 치면 0에서 두 칸 중에 한 칸만 갔죠.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인데 왼쪽으로 갔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C는요. 1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플러스니까. 1과 몇 칸 중에 몇 칸이에요? 세 칸 중에 한 칸만 갔잖아. 1과 3분의 1이네요. 근데 가분수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대분수로는 안 써요. 가분수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분수로 써주시고요. D는 3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모르면 다시 아까 영상 뒤집어 봐야 됩니다. example 문제 또 가져왔습니다.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푸세요. 전 여러분들이 풀어봤다 생각하고 바로 갈게요. A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B는 마이너스 2와 몇 칸 중에 몇 칸? 두 칸 중에 한 칸만 간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표현해야 돼. 자, 그럼 C는요? 얘는 여기가 1이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야 돼. 지금 2에서 왼쪽 안 돼. 플러스는 오른쪽이 기준이니까 1에서 두 칸 간 거야. 근데 1과 몇 칸 중에 세 칸 중에 몇 칸? 두 칸 갔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가야 된다. 3분의 5로 표현해 주시고요. D는 플러스 4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되는 수를 쓰면 완벽한 거죠. 자, 또 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A, B, C, D 표현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라는 거 확인하면 왼쪽이 기준이에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2와 두 칸 중에 한 칸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가야 돼요. 두 칸 중에 한 칸. 마이너스 1과 2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C는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0은 뭐 그렇다 치고요. 몇 칸 중에? 4칸 중에 한 칸. 0과 4분의 1은 그냥 4분의 1이죠. 자, D는 1로부터 오른쪽으로 갔죠. 1과
몇 칸? 두 칸 중에 한 칸. 그래서 2분의 3으로 표현하고요. 이해했습니까? 2분의 3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 2는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필수 문제 7번 해볼까요? 별거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교재 34페이지 답도 옮겨 적으셔야 돼. 해보자. 대분수로 표현하자. 마이너스 2와 3분의 2예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갈 건데 세 칸으로 나눠서 그 중에 두 칸만 가겠다 이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5여서 3과 4분의 몇일까요? 3이나? 오케이. 그럼 3에서 시작해서 4칸 중에 3칸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얘가 4분의 15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겠죠. 여기 점, 여기 점. 근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몇일까? 여기는 두 칸이나 떨어져 있고 얘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 가깝네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4분의 15는 여기는 세 칸이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4에 가깝네. 이런 문제도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가까운 데가 몇 칸인지 정확하게 표시하면요. 적은 수의 칸이 떨어져 있는 정수가 가장 가까운 정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문제를 푼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또 계속 가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2 여기고요. 마이너스 5 너무 쉽다. 여기 마이너스 5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안 됐죠? 세 칸 중에 한 칸만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2분의 7은 3과 2분의 1 3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플러스이기 때문에 2분의 두 칸 중에 한 칸만 간 거죠. 바로 여기가 2분의 7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이걸 0이라고 하고요. 여기 1 전 이렇게 대충 나타내요. 이게 어렵니? 이거 쓰는 거 귀찮아하지 마. 여러분들 수학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고. 뭐 좀 귀찮다고. 쌤 쟤는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냥 대충 끄적끄적 한대요. 근데 우리는 평범하잖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천재는 아니잖아요. 천재인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죠. 아무튼 평범한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실함입니다. 특히 수학은 그냥 끄적이다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만큼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려서 해야 된다고. 식도 하나하나 써야 되고요. 0이 여기 있다면 0은 여기 있네요. 이게 0이고요. 4는 여기 있어요. 지금 4 여기 있고요. 이 마이너스 2는 지금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2. 그럼 지금 얘는 정수는 쉽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10은 3과 3분의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3칸 중에 한 칸 가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거고요. 얘는 2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2에서 두 칸 중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3이라면 3칸을 나누고 분모가 2라면 2칸을 나누는데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잘 외워두세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는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선 위에 하는 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선 위밖에 답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0, 얘가 1. 이 몇 개 쓰라니까? 3, 4, 5. 몇 개 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몇 개 쓰라고. 문제될 건 없어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에요. 5분의 11은 2와 5분의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은 마이너스 1로부터 몇 칸? 3칸 왼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니까 3칸 중에 한 칸만 가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그 다음 2분의 5, 2분의 5, 2와 5분의 1. 2에서부터 오른쪽 가야 돼. 플러스니까 5칸 중에서 한 칸만 가면 돼요. 여기가 2와 5분의 1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정수 A는 누구냐면 얘 가장 가까운 게 여기잖아요. 얘는 두 칸이고 얘는 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건 누굽니까? 당연히 2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그려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선 위에 그냥 그리라니까? 그리는 게 답이에요. 얘가 지금 0이고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수직선 위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건데 수직선 위에 그냥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4, 5, 6, 7.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좀 머리 써서 할게요. 왜냐면 0에서부터 7까지는 몇 칸이에요? 7칸이죠. 여긴 3칸이죠. 그럼 총 몇 칸이에요? 10칸이겠죠. 근데 그거로부터 같은 점에 있대요. 그러면 이걸 반으로 쪼개야 돼. 그럼 몇 칸이에요? 5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칸 가면 돼요. 여기서도 5칸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2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냐? 그러니까 총 몇 칸인지 세고요. 거기 2로 나누세요. 총 칸수 나누기 2를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칸만큼 가면 돼요. 얘도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한 점에 모일 거야, 똑같이. 그 대응되는 점 누구야? 2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6에 대응되는 점을 A라고 하고 2에 대응하는 점을 B라고 하자.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마이너스 1, 오케이. 1, 2 몇 칸이겠냐고. 일일이 세지 말고 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6칸이겠고 여기는 6칸이겠고 여기는 몇 칸이겠냐? 0에서부터 2칸 2칸이겠지. 그럼 총 8칸이란 말이야. 총 8칸이라고. 8칸을 2로 나누면 몇 칸이야? 4칸씩 가면 돼. 양 끝에서 4칸. 1, 2, 3, 4. 여기도 1, 2, 3. 무조건 한 점에 모인다. 그 한 점이 대응되는 수예요. 이게 같은 점으로부터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4칸이라는 같은 거리에 있는 대응되는 점. 그걸 M이라고 하고 그 M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영상 멈추시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문제는 영상 멈추시고 일단 풀어보십시오. 할만하다니까요. 마이너스 1에 대응한 점으로부터 봐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몇 개 쓰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 부지런하게. 어때? 빨리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개념 공부는 자세하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3칸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게 오른쪽으로 3칸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오른쪽으로 3칸 떨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3칸 떨어질 수도 있거든. 맞잖아. 거리가 3인 거는 오른쪽으로부터 3칸, 왼쪽으로 3칸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은 뭐냐면 2야 2. 왼쪽으로 3칸 누구야? 마이너스 4인데요. 이걸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얘 3칸 떨어진 게 뭘까? 오케이. 3칸 떨어진 게 뭘까? 거리가 3이니까 오른쪽 왼쪽 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랑 2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 수직선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절대값이란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교재로 보면 35페이지 절대값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개념부터는 계속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 절대값이라는 부분이 뭘 나타내냐? 이 절대값이라는 거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 절대값이란 무엇이냐면 수직선 위에서 잘 적으세요. 수직선 위에서 잘 적어. 원점과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예요. 쌤 너무 어려운 내용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대응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값은 양옆에 막대기를 이렇게 놔두면요. 여기서 배웁니다. 어떤 거의 절대값, 이거는 3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절대값이 표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봐봐. 이 가운데가 0이 있어요. 여긴 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3이 있고요. 4가 있어요. 마일이 있고요. 마이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 3, 즉 3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야? 3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뭐냐면 0으로부터 원점을 우리는 0이라고 하거든요. 그 0에 대응하는 원점과 이 마이너스 4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4칸 떨어져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 숫자가 변화가 있을까?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마이너스는 양수로 바꿔서 나올 뿐이야. 왜냐면 마이너스 4칸 없잖아요. 4칸이라고 할 뿐이에요. 아 그니까 플러스 하면 당연히 3칸이고 마이너스는 당연히 4칸이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0으로부터 거리 몇 칸 떨어졌냐, 0으로부터 몇 칸 떨어졌냐,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유리수 A의 절대값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우리가 답이 뭘까요? 이게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거. 그러면 이거의 표현을 마이너스 5하고 막대기 2개 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몇일까요? 0으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5칸 떨어져 있지. 그럼 5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건 몇 칸 떨어져 있는 2분의 3칸 떨어져 있어요. 왜? 얘가 1과 2분의 1이어서 1과 2분의 1 여기거든요. 얘는 1과 1칸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똑같다고. 몇 칸 떨어졌냐? 2분의 3칸 떨어진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그럼 몇이냐면 5분의 8이야. 왜? 마이너스 5분의 8이 어디 정도 되려나? 얘가 마이너스 1과 5분의 3이거든요. 마이너스 1과 5분의 3이니까 요 정도? 5분의 3칸, 5분의 8칸 떨어져 있잖아요. 왼쪽일 뿐이니까. 아, 그래서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나오고 양수는 그냥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다 나와요. 근데 플러스 양수는 그냥 나와요. 음수도 그냥 나오는데 음수일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부호를 바꿔서 나와요. 음수일 경우도 그냥 나오는데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나와요. 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음수는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양수는 조치 필요 없습니다. 음수는 플러스 만들 거고요. 양수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냥도 플러스니까. 그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절대값의 4가지 성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수, 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의 부호를 제거한 것과 같다. 맞죠?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5가 되죠. 이것도 그대로 제거했죠. 이것도 제거했죠. 플러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0의 절대값은 0이다라는 거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절대값 중에서 가장 작아요. 절대값 중 가장 작다. 0이 가장 작습니다. 왜냐하면 0보다 더 적게 떨어진 거 있어요? 0보다 더 적게 떨어진 거 없잖아요. 절대값은 어찌됐든 양수 또는 0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가장 작은 건 0이겠죠. 그래서 그 절대값은 결과가 항상 0 또는 양수예요. 양수라면 틀립니다. 0도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호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양수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0은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피크입니다. 다 중요한데 네 번째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여러분들 생각해봐.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과 조금 떨어질 것과 당연히 멀리 떨어진 거지. 멀리 떨어진다. 좀 고급스럽게 점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값은 원점으로 떨어진 건데 절대값이 크다는 건 그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로 문제 풀어야 돼. 개념 확인이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먼저 풀고 3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답 옮겨 적으시면 돼요. 8의 절대값은 표현하면 이거예요. 8이죠.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에요. 플러스 2.7의 절대값은 2.7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개념 노트 다시 돌아와서 이 필기했던 부분 다시 돌아와 볼래요? 유리수 A의 절대값 A에서 이게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5의 절대값 5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하고 이렇게 하고요. 5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죠? 쌤 방금까지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절대값이 5인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의 결과가 5라는 거야. 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5의 절대값은 5예요. 근데 5가 나오도록 하는 절대값이 5인수는 뭐냐면 5도 되는데 마이너스 5도 돼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잖아요. 그래서 5랑 마이너스 5 둘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진짜 구별 잘해야 돼요. 5의 절대값은 5예요. 절대값의 결과가 5인수 그건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필수 문제 8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35페이지죠. 거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이 4인수 절대값이 4인수예요. 그러면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돼요. 절대값이 4인 거는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잖아요. 절대값이 2.5인수 플러스 2.5의 절대값도 2.5고 마이너스 2.5의 절대값도 2.5잖아. 절대값이 9인수인데 9도 되고 마이너스 9도 되는데 그중 양수는 9예요. 절대값이 4분의 3인 거는 4분의 3도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도 되는데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답 다 옮겨 적으시고요. 여러분들 35페이지 방금 했던 문제 거기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바로바로 계속 풀어볼 겁니다. 영상 멈추시고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값이 이제 이그샘플 문제를 볼 건데 절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네. 이거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 쉽다. 이거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이거인 수가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이 9가 나오는 건 9도 되고 마이너스 9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 좀 해보시죠. 절대값이 0.5인 수는 0.5도 되고 마이너스 0.5인데 그중 양수는 0.5예요. 절대값이 3분의 2인 거는 3분의 2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되는데 그중 음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너무 쉽죠? 쉽죠?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1의 절대값 2분의 3의 절대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의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5의 절대값은 4분의 5 오케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그 세 개를 합치래요. 자, 이거 통분하셔야죠. 4로 하자. 4로 하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4분의 4죠. 1이라는 건 5분의 5, 6분의 6 다 됩니다. 얘가 4분의 6이고요. 얘가 4분의 5고요. 얘가 4분의 4 배웠잖아 우리 준비학습 때 저번 시간에. 분모와 같은 분자끼리만 하시면 되고요. 4분의 1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
필수 문제 9번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두 수가 있다. 수직선 위에서 두 수에 대응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일 때 절대값과 그 두 점 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수. 일단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36페이지 필수 문제 9번 문제거든요. 일단 해보세요. 여기 일단 풀어보세요. 됐나요? 봐봐. 이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랑 2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큰일 날 뻔했네. 봐봐. 여러분들 봐봐. 얘 두 개. 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다. 1이랑 마이너스 1이라 했을 때 몇 칸이야? 두 칸이죠. 맞죠? 여기서 여기 두 칸 떨어졌잖아. 왜냐면 한 칸에서 두 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8이라면 4칸이라는 거거든. 4칸이라면 그러니까 거리가 8이라는 건 8칸이라는 거거든. 8칸이라면 예를 들어 이래야 돼. 얘가 3이 아닌 게 뭐냐면 여기가 3, 3칸, 3칸에서 6칸이란 말이야. 근데 8칸 거의 다 왔다. 그럼 뭐야? 4칸 돼서 8칸 이렇게 돼야 돼. 그럼 4랑 마이너스 하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느낌이 옵니까? 해보세요. 절대값이 5인 두 수. 절대값이 5인 거. 그러면 절대값이 5이다. 뭐랑 뭐예요? 5랑 마이너스 5예요. 5랑 마이너스 5라고요. 근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5칸. 몇 칸 떨어져 있어? 5칸. 그러니까 여기 5칸이고 여러분들 풀어야 돼. 미리 풀어야 돼요. 여기 5칸이에요. 그럼 총 몇 칸이에요? 10칸이겠지. 0부터 온 5칸. 0부터 온 그러기 때문에 1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 절대값이 4인 거. 누구랑 누구예요? 4랑 마이너스 4잖아요. 4랑 마이너스 4. 두 점 사이의 거리. 영상 멈추시고 해봐. 몇입니까? 4칸이기 때문에 총 몇 칸이에요? 8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36페이지 필수 문제 10번. 여러분들 교재 풀고 답을 그 교재에 옮겨주세요. 절대값이 큰 거예요. 얘는 절대값이 4예요. 그대로 절대값 2분의 3의 절대값 1의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7의 절대값은 4분의 7이죠. 4분의 7이죠. 절대값 2.6 그대로예요. 부호 떼고 다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얘가요 1과 2분의 1이에요. 얘가 1이고요. 얘는 1과 4분의 3이에요. 얘는 2.6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건 내가 봤을 땐 얘예요. 아니다. 얘예요. 마이너스 4 그대로 써야 돼요. 쌤, 그 다음 2.6 같아요. 맞아요. 쌤, 이 세 개를 일단 1이 제일 작겠죠. 1이 제일 작게 1 그대로 형태 쓰시고요.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클까? 통분해보면 되죠. 얘가 4분의 2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7 형태를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형태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제가 약속했죠? 그 보기에 있는 형태 그대로 쓰기? 이거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어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그샘플 문제, 이 대소관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방금 했던 그 필수 문제 10번 정도 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 절대값이 4고요. 얘는 0이고요. 11이고요. 27이고요. 9예요. 가장 큰 게 얘예요. 근데 그 형태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틀려요. 11 그 형태 그대로. 그 다음 9 제가 말했죠. 제일 작은 건 0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건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0입니다. 다음 수의 절대값. 이 절대값은 2고요. 이 절대값은 3분의 1이고요. 이 절대값은 3이고요. 이 절대값은 4분의 5인데 1과 4분의 1로 써볼게요. 1이에요. 이 중에 가장 큰 게 누굴까요? 당연히 3인데 원래 형태 그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 2예요. 원래 형태 그대로. 그 다음에는 1과 4분의 1이 더 크겠네요. 4분의 5 원래 형태 그대로. 그 다음 1 원래 마이너스 1 형태였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거 이건 수직선 위에 찍어도 되는데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깝다는 거는 절대값이 작다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두 번째로 작은 수를 택하는 건데 이거 그냥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끝나요. 너무 간단해져요. 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봐요. 진짜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닌가? 맞을걸? 맞길 바라면서 진짜 간단하게 끝난다니까. 한번 해보시게. 됐나요? 할게요. 가운데가 0이고요 1 몇 개 써요? 부지런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뭐 별말 없이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 6이고요. 아 6칸이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2는 2칸입니다. 7은 여기죠. 7칸이나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까운 거가 지금 1등이 마이너스 2예요. 자 얘가 6과 5와 3분의 1이죠. 5칸 중에서 3칸에서 그러니까 5에서 3칸 가서 1칸 가는 거. 여기가 3분의 16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얘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에서 2칸 저 왼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니까. 맞죠? 마이너스 2분의 5 미안해. 근데 이게 제일 가까워요. 2칸.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 일을 하면은 바로 된다고요. 왜냐면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나온 그거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죠. 다음 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A. 이건 해야 돼요. 절대값 2.3. 절대값 2.3. 절대값 마이너스 2.3이 부홀되고 2.3. 얘는 0. 제일 작아요. 3. 얘는 4분의 5. 절대값 처리하면 2분의 1.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조건 0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거 누굴까요? 얘는 3과 2분의 1이고요. 얘는 1과 얘가 가장 크네요. 3보다 더 크잖아. 근데 원래 형태가 2분의 7이죠. 이걸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7의 절대값 더하기 0의 절대값 이걸 하래요. 얘가 2분의 7이고요. 얘가 0이에요. 그럼 답은 뭐예요? 2분의 7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 절대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영상 멈추시고 먼저 풀어야죠. 모든 문제는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멈추시고 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무조건 0입니다. 양수의 절대값 문제 이건 아니죠. 왜냐면 양수의 절대값 플러스 1의 절대값은 1인데 마이너스 3은 3이잖아요. 음수가 더 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숫자마다 다릅니다. 절대값이 같은 수는 절대값이 같은 수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5의 절대값 5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절대값이 3인수 그럼 3이랑 마이너스 3 5의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5인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은 수는 무조건 2개 플러스 5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절대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일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건 무조건 한 개인 거 있어요. 특이한 숫자입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0인 거죠. 0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0 때문에 안 돼요. 풀이 다 적으세요.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으로 원점으로 또 멀리 떨어졌다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썼던 정말 중요하다 했던 내용이죠. 자, 또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시죠. 절대값이 같은 수는 서로 같다? 절대값이 5야. 그게 5고 마이너스 5. 다른데요? 5랑 마이너스 5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0은 같겠죠. 0 하나니까. 절대값이 가장 작아서 진리죠. 마이너스 8의 절대값 8의 절대값이 같다. 이게 절대값이 8이잖아요. 같죠? 같죠?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절대값이 이게 아니라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봐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얘는 절대값이 하나야. 얘 마이너스야. 얘 절대값이 2라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보다 가장 작은 게 아니에요. 항상 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 버리잖아요. 이거는 숫자마다 달라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다르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 보다 있는 숫자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거는 잘못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긴 크죠. 절대값은 다른 얘기야. 거리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왼쪽에 있는 수가 왼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아까 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를 대응하기 12. 이때 두 수를 골라라. 아까 했던 건데.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봐봐. 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칸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하나가 A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A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가 6칸, 여기도 6칸이어야 된다고. 그럼 0으로부터 6칸 떨어진 게 플러스 6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6이랑 마이너스 6이라 하면 돼요. 너무 쉽다.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A는 B보다 10만큼 작다. A랑 B랑 10칸 떨어졌다는 거야. A와 B가 10칸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가 10만큼, A는 B보다 10칸만큼 작다. 10만큼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거야. 왜냐면 A가 작아야 되니까 B보다 10칸만큼 작다는 거야. 10칸. 가운데 0이 있겠지. 왜냐면 절대값이 같대.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A면 하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얘는 4칸밖에 안 떨어져 있을 거야. 2칸. 근데 10칸이래요. 그럼 여기 5칸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5랑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고. B는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5.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부호는 다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쉽지 않니? 이거 방금 했던 내용이죠? 네, 방금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 절대값 4 이하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4 이하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가 원점으로부터 4칸 이하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4칸은 여기예요. 원점부터 4칸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 이 안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이 4 이하인 애는 여기예요. 여기서 4 이하고요. 여기서 4 이하.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얘네들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하라 있기 때문에 4랑 마이너스 4도 써야 돼요. 포함하죠. 수직선이 무기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직선이에요. 그리면 끝납니다. 선생님 귀찮은데요? 안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개념 배우는 거죠. 연습 안 돼 있죠. 알고 나발이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 제 말을 지금부터 들어야 고등부 돼서도 들어. 지금부터 안 들으면 고등부 되면 듣겠냐? 자기 이제 컸다고 자기 멋대로 하겠는데 지금부터 제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자리 잡고 귀찮아도 차근차근 식을 생략하지 않고 차근차근 한 습관이 여러분들 수학 성적을 만들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 차이가 클 거예요. 오버가 아니고요. 저도 경력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결국엔 이깁니다. 결국엔 이겨요. 봅시다. 절대값이 5 이상 8 미만. 떨어진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칸에서 8칸 사이인 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와우.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거 그냥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점으로 떨어진 게 5칸보단 커야 돼. 이런 애들이죠. 근데 8칸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이 사이인 애들이에요. 5칸에서 8칸 사이. 5칸에서 8칸 사이. 근데 8칸짜리는 미만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부르면 안 되고요. 5칸은 불러도 돼요. 그럼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여기는 5,
6, 7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거의 다 온 건 아니야. 하지만 반은 왔다. 반 이상은 왔다.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했고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소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네, 제가 진리적인 거 하나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됩니다. 일단 오른쪽이 왼쪽보다 큽니다. 이게 결론이야.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거죠. 0을 기준으로 당연히 0보다 큰 쪽엔 양수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거는 음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쪽으로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쌤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운데?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수는 0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큰 거야. 당연한 거지.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방금 말했어요. 이 진리적인 거 말했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니까. 그러니까 양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져요. 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말했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숫자가 작아진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절대값을 키워. 그게 음수에서는 제일 작아지는 길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절대값 키우면 큰 길이에요. 내가 왼쪽으로 절대값 키우면 멀리 떨어졌다는 거니까 왼쪽으로 절대값 키워. 이거는 음수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쌤 아직도 이해 안 되는데요. 잘 봐요. 3분의 1이 더 커요? 3분의 2가 더 커요? 3분의 2가 더 커요. 왜냐면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다시 하면은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커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커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커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3분의 2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 잘 봐. 느낌적으로 먼저 얘기해 줄게. 3분의 2라는 숫자가 3분의 1보다 더 크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보면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더 작아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음수인데 둘 다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커요. 절대값이 더 크잖아. 더 왼쪽으로 왔다는 거야. 음수에서 절대값 크면 더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음수는 더 왼쪽에 있는 건 작아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아요. 그럼 절대값이 음수에서 크다는 거는 더 왼쪽에 갔다는 거니까 작다는 겁니다. 아니면 느낌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작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양수는 0보다는 크죠? 음수는 0보다 작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수직선 위에 0이 있고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잖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을수록 작다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수 얘기인데 내가 그냥 말하는 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근데 절대값이 크다는 건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야. 절대값은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크다는 거야. 그 양수에서는 멀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음수란 말이야. 아까 여기가 양수였죠. 여기가 음수야. 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고. 더 멀리 떨어진 거니까. 더 멀리 떨어진 거니까. 얘가 얘보다 절대값이 큰데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작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4 중에서 얘가 더 많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작게 된다. 이런 느낌도 맞지만 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왼쪽에 있으면 작습니다. 간단하지 않냐? 수직선은 왼쪽에 있으면 작고 오른쪽에 있으면 커요. 한마디로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자, 해봅시다. 절대값은 5분의 3이랑 5분의 2예요. 근데 내가 말했죠. 음수는 더 많은 절대값, 더 많은 값을 가져가는 게 작아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데 음수는 반대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수 문제 11번이고요. 이 방식으로 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먼저 풀어보세요. 0보다 양수가 더 크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예요. 얘가 더 많은 마이너스죠? 작겠죠? 얘가 통분해야 돼요. 12분의 32, 12분의 34. 얘는 4를 곱하고요. 얘는 3을 곱하세요. 얘가 더 크죠? 양수는 크면 커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이그샘플 문제 계속해서 갈게요.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쉽다고. 그럼 얘가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4면 마이너스 5분의 2. 얘 마이너스 5분의 3. 얘가 더 작겠죠? 크겠죠? 얘는 12분의 3. 얘는 12분의 4. 통분했죠? 얘가 더 크겠죠? 얘는 7분의 2. 절대값 하면 양수 만들기죠? 얘는 35분의 10. 얘는 35분의 28.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35분의 28이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죠. 양수니까. 좀 빨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수 문제 했던 것들은 교재 옮겨주셔도 됩니다. 답을. 자, example 문제 계속해서 갈게요.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이거는 자, 한마디만 할까요? 수직선이면 다 끝납니다. 아니, 수직선 위에 찍으면 끝나요, 그냥. 봐봐. 그만큼 중요해. 마이너스 8이 여기 정도 있겠죠. 아,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겠죠. 5는 여기 있다 해봅시다. 0은 여기 있고요. 2.5는 2랑 여기가 1이고 2라고 하면 2랑 3 사이 가운데 있겠죠. 2.5. 여기가 2.5. 마이너스 3분의 16은 마이너스 5와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다 치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이 여기 있겠죠. 세 칸 중에 마이너스니까 왼쪽 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에요. 누가 제일 이거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 했잖아. 괜찮죠? 수직선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게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거예요. 수직선 그림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진짜 중요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도 수직선에 넣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운데 0이 있는데 우리의 숫자에도 0이 있네요. 그 다음 3이라는 거는 요 정도 제가 3이라고 표시해 볼 거고요. 이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1로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건데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4칸으로 쪼개. 그 중에 한 칸만 가면 돼요. 그 중에 한 칸만 가면 돼. 이게 마이너스 1과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라 쓸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요. 이게 마이너스 2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입니다. 그럼 4와 21분, 4분의 21은 5와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하고 6 사이인데 오른쪽으로 가야죠. 플러스니까 4칸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칸만 가면 돼서 어찌됐든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럼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하면 돼요. 왼쪽이 제일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5, 0, 3, 4분의 21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그샘플 문제 또 가겠습니다. 작은 수부터 또 차례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오는 수. 근데 얘는 가운데는 0이 있어요. 0은 이렇게 했고요. 얘는 3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1과 5분의 4고요. 자, 그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6은 지금 어찌됐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몇 개 볼게요. 4는 한 요 정도 되겠죠. 4. 그럼 마이너스 2.6은 어찌됐든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보다 한 칸 더 같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6이고요. 오케이. 좀 그러다 싶으면 분수로 해도 됩니다. 아무튼 요 정도 되겠고요. 마이너스 3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2.5가 딱 가운데이기 때문에 1과 5분의 3은 1이랑 2 사이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죠. 1에서부터 5칸으로 쪼갠 것 중에 4칸 정도 가면 요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럼 이게 1과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0, 1과 5분의 4, 마이너스 2 했고요. 4도 하겠습니다. 4 했습니다. 4 했죠. 마이너스 4분의 3은 4칸으로 쪼갠 것 중에 3칸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됐죠. 마이너스 4분의 3.
0과 마이너스 0과 4분의 3이니까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로 오는 건 얘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 그리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37페이지 그 부분을 할 건데 부등호의 사용이란 부분이거든요. 지금 부등호의 사용. 부등호의 사용. 근데 이제 이 부등호를 진짜 사용하는데 A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이거죠. 기준이 A이기 때문에 A 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A는 B 초과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A가 기준이에요. A는 이러기 때문에 A 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또는 이거는 A는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고요. A는 B 미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볼까? X는 5보다 작다. 크다. 이거 1번으로 다시 넘어와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X랑 5 중에 X가 더 크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는 X는 16 미만이다 라고 하면 X가 16보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A는 큰 거죠. 근데 B보다 이 등호라는 게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짝대기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말 그대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작은 게 아니야. 작은 게 아니야. 뭐뭐 하지 않다는 등호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A는 B 이상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근데 A는 B보다 작지 아니해. 작지 않다. 그게 뭐뭐 하지 않다는 등호까지 들어가거든요. A는 B 이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X는 16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X는 16보다 작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좀 중요한데 내 말 잘 들어봐. 이게 조금 중요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5 이상이고 1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표현이 있으면 X는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마이너스 5랑 10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상이다 그러면은 X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작다라고 하면 X쪽으로 반대로 벌어져야 돼. X가 작은 쪽이야. 다른 쪽에 벌어져야 돼. 작다는 미만이다라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을 한 번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A는 B보다 뭐라 해야 됩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B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A는 이쪽에 있잖아요. 작은 쪽에 있으니까. 부동화 벌어진 쪽이 아닌 거는 작은 거예요.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게 아니야. 뭐뭐 하지 않다는 등호까지 들어가 주시고요. A는 B 이하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 방법이 있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않다. 즉, 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이하이다라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크지 않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a라는 애가 있고요. 가운데 마이너스 2랑 5 있고요. 여기 가운데 a 있고요. 크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 방법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필수 문제 12번,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문제고요. 여기다 풀고 답을 옮겨라. x는 3보다 크다, 크 쪽으로 해보고 같기도 하다는 거죠. 이상이라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마이너스 2 이상이고 벌어져 있고 5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x는 4보다 크고 4보다 x가 더 커 7보다 큰 게 아니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그샘플 문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고요. x는 5보다 크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x는 5보다 큰 게 아니야 이거죠. 작거나 같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이랑 6을 이렇게 깔아두고요. 크고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x는 하고 3이랑 8을 깔아두고요. 3 이상이고 8 미만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마이너스 5 이상 2 미만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5 이상 2 미만 오케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아니야, 크거나 같다라 해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은 거야, 크거나 같은 게. 오케이. 2보다 작다. 오케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야. 크거나 같죠. 미안해. 크지 않다. 아니야. 뭐뭐 하지 않다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등호 안 들어갔잖아요. 등호라는 게 이 짝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수직선 그림 끝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우리 크다라는 거는 구멍 뚫을 거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두 칸 중에 한 칸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왜냐면 얘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여기에요. 마이너스 2분의 5. 4보다 작다. 4는 포함하면 안 돼요. 뭐뭐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거 4를 포함하면 안 돼. 뭐만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포함해도 되는데 작다라고 하면 미만이기 때문에 4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같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를 쓰시면 돼요. 그게 정수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너무 쉽지 않니? 수직선에 표현하면 좋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여러분들 먼저 해봐. 영상 멈추시고. 크거나 같다. 표현을 할 때 같다라는 거는 색칠을 해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다고. 이 이하이다. 이하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 이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포함하고 있잖아. 이 등호를 가졌다는 거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얘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아까랑 차이를 알겠어요? 아까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정수는 분수가 아닌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수나 소수가 아닌 애들. 자, 여기에 포함된 정수를 모두 고르시오. 야, 여러분들 이거 하면 끝난다니까? 0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 포함돼 있잖아. 1은 포함 안 돼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겠지. 근데 1은 포함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포함을 안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가운데 0을 해주시고요. 얘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와 4분의 1.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리고 3분의 7은 2와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가 2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4분의 1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4칸 중에 한 칸 가겠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얘는 2와 3분의 1이기 때문에 3칸 중에 하나. 이게 2와 3분의 1이에요. 여기 사이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 3분의 7은 색칠해야 돼. 근데 색칠하든 안 하든 얘는 정수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색칠하고요. 얘는 색칠을 안 해야 돼요. 이 숫자를 포함하고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이 세 개밖에 없다.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마이너스 1도 있고요. 여기 1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이 5개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수직선 위의 표현을 잘 하면은 됩니다. 제가 수직선 강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정수 A는 모두 몇 개인가? 영상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세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지 않고 5 이하이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이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랑 5 이렇게 깔아두고요. 마이너스 6보다 작지 않고 크거나 같다. 5 이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부터 보면 이 가운데 0이 있고요. 마이너스 6에서부터 5까지 이 사이인데 둘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지금 색칠해야 돼. 근데 A의 절대값이 4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A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4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야. 여기 4보다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4라고 치면 그거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리는 오른쪽도 있지만 왼쪽도 있잖아. 떨어진 거리가 4일 때는 마이너스 4 부분이 4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떨어져야 돼. 그럼 이쪽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데는 여기였어요. 아까 내가 말한 숫자는 뭐뭐 있었습니까? 내가 말한 숫자는 마이너스 6이랑 5 사이에 엄청 많겠죠. 마이너스 6도 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게 가에서 구한 정수예요. 나에서 구한 정수는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4, 5, 6, 7 끝이었겠죠. 또는 어디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요거 다 쓰면 돼요. 그게 떨어진 거리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점점점점점.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겹치는 거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가더라도 겹치는 거는 이 세 개일 거예요. 맞잖아요. 또는 얘가 4, 5, 6, 7, 8, 9, 10 얘가 끝까지 가더라도 겹치는 거는 4, 5 두 개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복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도움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요.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대충 하시면 안 되고 풀이 과정까지 완벽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겐 3문제 정도가 남았습니다. 길었습니다.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2분의 3과 6분의 7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6분의 7 사이에 분모가 6인 기하분수가 몇이냐.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정수면 안 돼요. 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수 또는 소수인데 기하분수라 했기 때문에 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6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6분의 7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6, 좀 길게 써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해보실래요? 이 사이에 누가 있을 거야? 이 사이에는 여기 사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호가. 마이너스 6분의 5 있겠죠? 마이너스 6분의 4 있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얘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 6분의 0, 그 다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까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수는 얘예요. 정수 있나요? 정수? 예. 근데 기하분수라는 거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필기하라 했어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건 얘는 약분되잖아. 얘 약분되잖아. 얘 약분되잖아. 얘 약분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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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실하게 다 써서 제거하라고. 아직은 우리가 초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잠깐만요. 6분의 6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했다. 마이너스 6분의 9네요.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겠어. 여기다 3을 곱하면 6분의 9가 되겠네요. 6분의 6이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6 이게 더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도 기하분수 아니죠. 얘는 정수죠. 그러면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 초록색 동그라미 한 이 6개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다시 한번 쓸게요. 6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5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 C의 그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수직선이 하면 다 끝나요.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절대값이 3인수예요. A는 절대값이 3인 거야.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을 했더니 3이야. 그럼 A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데 A는 음의 정수래. 아,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A야. 이게 A예요. B, C는 절대값이 3보다 큰 양의 정수다. B, C는 양의 정수래. 아, B, C는 일단 여기 가운데 여기 잠깐만요. 이것도 다시 해볼게요. 가운데 0이 있다 칩시다. 여기 0이 있다 치고 여기가 A라고 칩시다. 그러면 B, C는 절대값이 3보다 큰 양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B, C가 있대요. 근데 여기 둘 중에 양의 정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3보다 큰 양의 정수는 뭐 4나 5 이런 애들이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B, C예요. 근데 C는 B보다 3에 가깝대. C가 더 가까운 거야. B보다 3에. 그럼 자동적으로 C가 더 작겠지.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A가 되겠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가의 해석을 보면 A와 B에 대응하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런 관계가 A, B라는 거야. 일단은 B는 A와 C보다 작대. 내가 봤을 때 B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왜냐면 A보다 작으려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C는 음수이래. 근데 C는 음수인데 B가 C보다 작아야 돼. 그럼 C는 여기 있지 않겠냐? 음수이면서 B가 더 작은 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B, C, A. 수직선하면 끝난다. 이번 단원의 핵심은 수직선입니다. 어떻습니까? 4강 강의 길었죠. 배웠던 거는 이제 정수와 유리수 부분의 수직선 부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 핵심은 수직선이다. 3강, 4강의 핵심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